2007년 5월 9일 밤 9시 35분경 대만 가오슝시 펑상구의 한 택시가 평소처럼 한 도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빵! 날카로운 한 발의 총성이 울림과 동시에 이 택시는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잃고 도로변에 주차된 소형 승합차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그 총성이 얼마나 컸던지 주위 가게 및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어요. 이때 충돌당한 소형 승합차의 주인 정씨는 근처의 한 가게에 있었습니다. 꽝 소리에 놀래 쳐다봤더니 택시가 내 차를 얼마나 놀랍니까? 바로 달려 나온 거예요. 그가 차량에 다가갔을 때 눈앞의 광경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택시 운전석으로 제일 먼저 달려갔어요. 갔더니 택시 운전사가 운전석 핸들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머리에 피를 막 흘리면서 움직임이 없어. 차량 내부는 이미 피 비린내로 가득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정씨가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승합차 차주 정씨가 현장으로 달려오기 전에 이 사건 현장에서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몇십 분 전으로 다시 돌려볼게요. 택시가 총성과 함께 차를 들이받았어요. 이때 사실 택시 안에는 운전자 외에 한 명의 남성 승객이 더 있었습니다. 이 승객은 짙은색 옷을 입고 긴 머리 하고 있었죠.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후 승합차 정씨가 달려왔을 때 이 남성은 없었습니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요. 사고가 나기 직전부터 사고 나고 이놈이 도망가는 모습까지 전 상황을 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건 현장 근처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두 명의 행인 추씨와 판씨. 두 사람은 이 남자가 도망가는 전 과정을 목격했고 뭔가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즉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수상한 남자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수상한 손님 남자는 뛰어가고 추씨와 판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쫓는 상황. 금방 따라잡았겠죠. 이를 이 남자도 느낀 걸까요? 추씨와 판씨가 점점 이 남자에게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긴 머리의 남자 걸음을 멈춥니다. 그러더니 품에서 권총을 꺼내가지고 바로 뒤쫓아오는 추씨와 판씨를 향해 딱! 그리곤 더 이상 따라오지 마. 계속 따라오면 쏴버린다. 총을 갖다 겨녀버리니까 어쩝니까? 결국 추씨와 판씨는 여기서 추적을 멈춥니다. 유유히 긴 머리의 남자는 도망갔죠. 현장으로 경찰들이 도착했습니다. 조사 결과 운전자는 머리에 총을 맞고 현장에서 즉사. 그 총? 근거리에서 발사된 게 확인됐습니다. 총알의 진입 각도를 분석한 결과 범인은 뒷좌석에서 총을 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씨와 판씨의 증언과도 일치하죠. 사고 직후 뒷좌석에서 남자가 내려 도망가기 시작했다. 경찰은 수색을 통해 택시 안에서 탄피 하나와 발사되지 않은 총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총알을 분석해보니 이 범인 개조된 권총을 사용했네? 동시에 경찰은 주변 CCTV 영상 확인 들어갑니다. 당시가 2007년도예요. CCTV가 있는 게 대박인 거야. 화질은 바라지 말아야 돼. 이 CCTV에서 문제의 긴머리 남성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예요. 지금 이게 CCTV 화면인데 얼굴이 정확히 식별이 안 되죠. 경찰은요, 아쉬운 대로 이 흐릿한 화면과 목격자의 설명을 결합해 용의자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나름 정말 중요한 단서가 나온 거죠. 그렇다면 이 긴머리 남자는 누구인 걸까? 왜 택시기사를 죽인 걸까? 경찰은 제일 먼저 피해자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50세로 택시 운전사 일을 하던 왕펑런, 편의상 그냥 왕씨라고 칭할게요. 회사 동료들이나 가족, 친구들이 말하는 그는요, 성실하고 성격이 온화하고 누구와도 척질 스타일이 아니야. 거기다 그의 직업 안정적이었고요. 가정 상황도 양호했고요. 빚이라든지 재정적인 분쟁도 없었어요. 그럼 혹시 여자? 여자 문제도 확인 결과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돈도 아니야, 치정도 아니야, 원한도 아니야. 그럼 뭐야? 이에 경찰은 택시 운전사 왕씨의 핸드폰 통화 기록을 조회합니다. 보니까 사건의 그날 왕씨가 리냐 후이라는 술집 여자와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네.
경찰은요 바로 이 리냐 후이라는 여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곤 혹시나 싶어서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초상화, 이걸 그녀한테 딱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 초상화를 보자마자 1초의 주저함도 없이 저 이 남자 아는데? 이 남자 린징구이 아닌가? 린징구이랑 비슷한데? 그런데요, 린징구이? 이 이름 경찰에겐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린징구이 사회 하층민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어린 미성년 시절부터 뭘 그렇게 훔쳐대는지 여러 차례 절도 행위로 소년원을 엄청 드나든 거예요. 성인이 된 후 크게 폭력이나 상해, 살인 이런 강력 사건을 저지른 건 없었어요. 하지만 작은 절도 사건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린징구이는 내성적이고 말주변이 없는 남자로 고정된 직업, 수입원도 없었어요. 경찰이 봤을 때 CCTV 속 이 남자의 생김새, 그리고 린징구이, 둘이 정말 많이 닮았어. 린징구이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이 돈을 목적으로 절도를 저지르던 놈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의 그날도 그래요. 택시, 현금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손님으로 위장 탄 거지. 그리고는 택시기사한테 돈 달라고 협박. 그런데 안 주네? 신랑이 하다가 빵! 쏴버린 거일 수도? 이에 경찰은 사건 발생 5개월 뒤인 2007년 10월 린징구이를 체포합니다. 당시 그는요 매우 당황해했어요. 린징구이가 체포될 때 경찰은 그의 몸에서 핸드폰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비싼 핸드폰.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남자 항상 돈이 없어가지고 절도하던 놈이에요. 그런데 웬 고급 핸드폰? 그의 경제 수준과 맞지 않았습니다. 이 핸드폰도 훔친 거네. 이걸 아직 못 판 거네. 실제 린징구이는요 이에 대해 맞다고 인정해요. 핸드폰 훔친 거 맞다. 그런데 택시기사는 내가 죽이지 않았다. 그 사건과 나는 관련 없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 CCTV 속의 남자 그냥 저랑 닮았을 뿐이에요. 전 그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경찰은 이 말 믿지 않습니다. 린징구이가 경찰서로 이송된 후 경찰은 택시에서 채취했던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과 머리카락을 린징구이와 대조했습니다. 결과는 역시나 린징구이가 아니야. 일치하지 않다고 나옵니다. 거기에 플러스로 경찰 린징구이 집을 뒤지는데 그 어디에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물품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요 계속해서 린징구이 그가 CCTV 속 이 장발 남자라고, 린징구이 범인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게 경찰이 당시 목격자들한테 화면에 4명 용의자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 4명 중에 그날 당신들이 본 남자가 있습니까? 있다면 바로 지목해주세요. 여기서 목격자인 판씨와 추씨, 이 4명의 사진 중에 린징구이를 고른 거예요. 그때 이 남자였어요. 판씨와 추씨뿐만이 아니에요. 술집 아가씨 리냐 후이도 불렀습니다. 그녀는 현장 목격자는 아니었지만 피해자와 마지막 통화도 했고, 그리고 그녀가 범인 초상화를 보고 제일 처음 린징구이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경찰이 당신이 알고 있는 린징구이를 지목해달라라고 한 거예요. 이때 그녀 정확히 린징구이를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지목과 CCTV 속 모습, 초상화의 모습을 근거로 린징구이가 이 사건의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으론 증거가 약해. 그래서 린징구이를 대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해요. 네가 택시 운전기사를 죽였지? 아니요. 결과는 진실로 나옵니다. 아니요, 이 말이 진실이야. 아니, 지금 거짓말 탐지기로만 보면 진짜 린징구이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경찰은 린징구이를 그대로 기소 재판에 넘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린징구이가 정말 범인 같나요?
2008년 4월 29일 첫 1심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검찰이 먼저 린진구이가 범인 맞다며 여러 증거를 제시해요. 첫 번째 증거, 유일한 목격자인 추씨와 판씨, 그들은 정확히 범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들이 지목했어요. 분명 그때 린진구이였다고. 린진구이, 강력 전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원래가 그닥 질이 좋지 않았던 놈이었습니다. 체포 당시에도 여러 대 훔친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고 100% 사건 당시도 택시 안에 있는 돈을 뜯으려다가 싸움 나서 총으로 쏴버린 걸 거예요. 린진구이가 이 사건의 범인 맞습니다. 이런 검찰 주장에 변호사는 어떻게 받아쳤을까? 아니, 당시 택시 안에서 지문과 머리카락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 린진구이 거였어요? 아니었잖아. 린진구이가 이 사건과 관련 있다는 직접적인 증거 찾은 거 있냐고. 없잖아. 사건 흉기 찾았어? 못 찾았지. 총 찾았냐고. 그리고 검찰에서 계속 목격자인 추씨와 판씨가 4명의 용의자 사진 중에 린진구이를 딱 찍었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봤을 땐 용의자를 지목하는 절차가 잘못됐어. 자, 여러분, 옆에 목격자들에게 건넸던 4명의 용의자 사진입니다.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거 없으세요? 보시면 여기 3명은 증명사진이에요. 그런데 딱 1명만 손이 뒤로 묶인 채 수갑을 찬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게 누구? 린진구이. 그러니까 변호인 측 말은 이런 강렬한 대비를 주는 전시 방식으로 목격자의 시선을 끌어가지고 무의식 중에 린진구이를 범인으로 인식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추씨와 판씨 외에 술집 여자인 린야후이의 지목은 사건 현장 목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또한 린진구이 거짓말 탐지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나왔어요? 죽이지 않았다의 진실 나왔죠? 그리고 결정적인 거, 사건 당일 린진구이에겐 정확한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린진구이는 가오슝에 있지 않았어요. 타이난 자기 집에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변호인 측은 사건 발생 당일 밤 린진구이의 통화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자, 여러분, 맨 처음 사건이 밤 9시 35분에 벌어졌어요. 린진구이는 밤 10시 40분에 통화를 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틈이 있죠. 조사 결과 이때 그의 핸드폰 위치 타이난의 집으로 잡혀요. 자, 보통 사건 발생지인 가오슝에서 린진구이의 핸드폰 신호가 잡힌 타이난의 집까지 차로 대략 1시간 23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랬대요. 여튼 꽤 거리가 먼데 그럼 9시 35분에 빵! 택시기사 쏴 죽이고 바로 차를 타가지고 1시간 만에 타이난 그것도 자기 집에 도착, 통화를 했다? 보통 1시간 23분 걸리는 거리를 살인하고 1시간 만에 가는 게 가능할까? 변호인은 이거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은 반대 의견을 냅니다. 사건 발생지인 가오슝에서 린진구의 집 타이난까지 교통 상황 좋으면 1시간이 뭐예요. 더 짧은 시간에도 도착할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보여드려요? 검찰 실제 운전 테스트 들어갑니다. 결과는 가능했어요. 1시간이 뭐예요? 더 짧은 50분 내에 도착해버립니다. 첫 번째 재판이 딱 여기까지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러분이 판사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 것 같으세요? 무죄? 유죄? 이때 판사는요, 린진구이에게 유죄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의 증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목격자의 지목과 검찰의 주장에 따라 린진구이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해서 1심 판결 결과 린진구이 무기징역 땅땅땅. 와, 이런 결과에 당연히 린진구이 항소 제기했습니다. 증거가 미약한데 유죄라뇨. 내가 왜 무기징역이야. 변호인 측은 검찰이 반박으로 내놓은 운전 테스트 이거 문제가 많다. 검찰은 교통 상황이 좋을 때 테스트를 했다. 평소 평균 실제 도로 상황일 때 테스트를 해야지. 실제 도로 상황, 차량 흐름, 기후 등의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테스트를 진행했다. 이는 명백히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다시 2심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2심에서는요, 중요한 증인 한 명이 나와요. 오우양룽이라는 이름의 깜빵 수감자가 갑자기 스스로 나서 폭발적인 증언을 해준 겁니다. 이놈 사건도 제가 나중에 다룰 건데요. 이놈 자기 은인을 살해, 무려 10조각으로 토막낸 놈이에요. 무자비한 놈. 여튼 이놈이 하는 소리가 린진구이가 감옥에서 자기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택시기사 왕씨를 죽인 이유? 택시 안에서 감정 싸움이 나가지고 열받아서 내가 그냥 쏴버렸어. 분명 린진구이가 자기 입으로 스스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놈한테 린진구이가 뭐라고 했냐. 술집 여자 있죠, 린야후이. 그 여자랑 자기가 사귀는 사이였다고. 그런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택시기사의 마지막 통화 기록 누구였어요? 린야후이였죠. 택시기사 왕씨가 자기 여자친구인 린야후이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 문제로 찾아갔고 둘이 감정싸움 신랑이 하다가 총으로 빵 쏴버렸다고. 이런 오우량룽의 증언은 법정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때까지 린진구이가 억울하게 갇혀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듣고 나니까 좀 아닌 건가 싶기도 하고, 거짓말 탐지기에서도 죽이지 않았다, 이게 진실로 나왔는데. 그런데요, 이 거짓말 탐지기 경우는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증거로 채택이 안 되죠. 그리고 실제 범죄자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거짓말 탐지기에서 진실로 나오게 하는 방법 같은 걸 막 주고받기도 한대요, 이 팁을. 그리고 이때까진 이 범인이 왜 택시기사를 죽인 건지 동기에 대해 되게 다들 애매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우양룽의 이놈의 진술을 들어보면 린진구이의 살인 동기가 나옵니다. 내 여자친구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런 오우양룽의 진술에 린진구이는요, 법정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놈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저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린야후이와 제가 연인 사이였다? 아니요, 저 새끼 다 거짓말이에요. 저 린야후이 한두 번 정도 봤나? 그런 사람이랑 뭘 사깁니까? 린야후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녀도 법정에 나와 연인 사이 아니었고 감정적인 문제도 없었다고 오우양룽의 말 부인했습니다. 연인이 뭐야, 친구 관계도 아니었다고. 조사 결과 역시도 린야후이와 린진구이 사이에 크게 뭐가 나오진 않아요. 자, 그럼 오우양룽, 이 새끼는 뭘까요? 제가 앞서 그랬죠. 이 새끼 자기 도와준 은인도 죽이고 토막까지 낸 새끼라고. 이런 새끼의 말을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깜빵 안에 새로운 죄수가 들어오면 그 죄수가 왜 깜빵에 온 건지, 야, 쟤 아직도 재판 중이래. 죄수들끼리 이런저런 카더라 얘기가 돌죠. 소문. 그걸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근거가 없는 소문. 지한테 얘기를 하긴 뭘 해. 다 거짓말인 거죠. 결국 오우양룽의 증언은 법정에서 기각됩니다. 그래도 2심 결과는 똑같아요. 여전히 무기징역 땅땅땅. 그 후 2009년도부터 2015년까지 린진구이는 쉬지 않고 계속해 여러 차례 항소를 넣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 2017년이 돼서야 재심 기회를 얻어요. 2017년. 이때는요, 이미 린진구이 감옥 생활 10년째였습니다. 이 마지막 재판에서 변호인은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바로 범인의 외모 특징. 지금까지 쭉 듣고 자료를 보시면서 굉장히 크게 의아한 부분이 하나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제가 자료로 옆에 보여드린 린진구이의 사진들 보시면 다 머리가 길지 않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CCTV 속의 이 남자 딱 봐도 머리가 깁니다. 머리 길이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이것만 봐도 린진구이가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이 부분 의문점을 풀어보자고요. 자, 지금 이 사진은 린진구이가 사건 발생 2달 전 3월 5일 신분증을 새로 갱신하려고 사진 찍은 겁니다. 린진구이는요, 이 사진이 들어있는 전자 파일을 동사무소 이런 데에 제출했습니다. 보시면 머리가 짧아요. 범인은 긴 머리 남자였는데 말이죠.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 변호인은 피부과 전문가를 초청, 린징구이의 머리카락 성장 속도까지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정말 일을 간 거예요. 여튼 과학적으로 봤을 땐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은 한 달에 약 1에서 1.7cm 정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 속도로 봤을 때 린징구이의 머리카락 2달 전에 사진 찍은 거라고 하거든요. 2달 전엔 머리가 짧았다는 건데 2달 만에 그럼 CCTV 속 남자처럼 장발이 됐다? 절대 2달 만에 이렇게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동시에 연구원까지 법정에 나와 2D 영상을 3D 모델로 변한 CCTV 속 남성의 모습과 린징구이의 얼굴 식별 비교 들어갑니다. 결과는 린징구이와 CCTV 속 용의자가 동일인이 아닐 확률 68%가 나와요. 와, 이를 갈고 변호인이 이렇게 전문가까지 다 불러와서 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런 보고서들을 증거로 채택 안 합니다. 왜? 모발 성장 속도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유죄나 무죄의 핵심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린징구이가 가발을 썼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재판에서 법원이 변호인 측이 주장한 증거들을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증거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가 되긴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법원 린징구이 형 집행을 중지. 쉽게 말씀드리면 검찰 말 듣고 린징구이가 범인 맞구나 라고 생각 내내 항소를 기각하고 했는데 이번에 변호인 니네 말을 들어보니 직접적인 증거로 보긴 어렵지만 말을 들어보니까 린징구이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겠네. 조금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징역 집행하던 거 잠시 중단해줄게. 시간을 좀 더 줄 테니 추가 조사를 다시 해라. 그리고 다시 재판하자 이거예요. 그렇게 2018년 다시 재판이 진행됩니다. 와, 장난 아니죠.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여러분, 이때 린징구이 무죄 나옵니다. 와, 진짜 감옥에서 11년 살았는데. 와, 그런데요, 이 사건은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무죄가 나왔잖아요. 검찰이 무죄 나온 그 같은 해에 바로 다시 항소합니다. 와, 린징구이의 알리바이가 조작된 거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 거예요. 이걸 무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은요. 무죄 판결 낸 거 다시 철회, 다시 재심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떡을 줬다 뺏었어. 이 재심에서 검찰은 3가지 새로운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머리 스타일. 변호인은 린징구이가 2007년 3월 5일날 찍은 이 화면의 짧은 머리의 증명사진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 사진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이 사진 신분증 갱신하려고 그때 찍은 사진 맞아요? 우리가 조사해보니 린징구이 2007년 3월 5일 이전에 2달 더 전인 1월 25일 날에 신분증 갱신 신청을 한 적이 있던데 이때 신청만 하고 갱신은 안 했더라고요. 2달 더 지나 3월 이때였지. 그러니까 1월 달에 처음 갱신 신청했을 때 그 더 전에 이 사진 이미 찍어 놓은 상태 아니었냐 이거예요. 변호인은 맨 처음에 판사에게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할 때 이 사진이 들어있는 전자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진 3월 5일날 찍은 거라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땐 이 사진을 찍은 날이 3월 5일이 아닌 이 전자 파일 있죠. 이 전자 파일 속성에 들어가 보면 이 날짜가 나온다 이거예요. 3월 5일이 나온다. 그러니까 3월 5일 이 날짜가 사진을 찍은 날이 아닌 이 사진이 전자 파일에 들어간 날짜 아니냐. 이미 예전에 찍어 놓은 이 사진을 이 전자 파일로 옮긴 날짜. 거기에 플러스로 술집 여자 린야후이가 또다시 중요한 진술을 해줍니다. 린징구이가 사건 발생 2-3개월 전에는 머리가 길었다는 거예요. 머리가 길어서 포니테일로 묶고 다녔다. 사건이 발생하고 직후에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변호인은 3월 5일날, 그러니까 사건 발생 2달 전에 린징구이의 머리가 이 사진처럼 짧았다 주장하지만, 아니, 주변인들 말을 들어보면 그때 이놈 머리 길었어. 그리고 또 다른 증거, 검찰이 새로운 증인을 찾은 거예요. 린징구이가 사건 발생 다음날 자기한테 총을 보여줬다고. 그 후 둘이 이걸로 약 230초 정도 통화를 했었다고. 그런데 정말 이상하죠? 나중에 이 증인이 말을 바꿔요. 린징구이라는 남자를 아예 모른다고. 이 증인이 갑자기 말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나와 버리니 검찰 입장에서는 이 증인이 맨 처음에 한 말, 이게 더 신뢰가 가는 거예요. 린징구이가 사건 발생 다음날 나한테 총을 보여줬다. 즉 린징구이 총을 가지고 있었다. 중요한 세 번째 새로운 증거는 린징구이의 알리바이입니다. 검찰은요, 그래, 변호인, 니들이 말한 대로 테스트 해줄게. 사건 발생 장소에서 타이난 그의 집까지 보통적인 교통 상황에서 시속 100km 이하로 달려봤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해도 1시간 이내에 갈 수 있어. 또한 린징구이를 아는 사람들은요, 모두 하나같이 평소 린징구이의 운전 습관이 과격했다고, 매우 빠르게 운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발생 후 1시간 이내로 자기 집에 가는 거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증거를 바탕으로 2020년 말 사건은 다시 반전됐고, 법원은 이전의 무죄 판결을 취소, 다시 린징구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와, 장난 아니죠? 무기징역이었다가 무죄였다가, 이런 상황에서 린징구이 변호인 측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후 2년 동안 이 사건은 무려 4번의 재판을 더 거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됐어요. 2022년 8월 30일 마지막 이 재판에서 법원은 다시 린징구이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와, 다시 또 무죄. 이때 검사 측의 결함이 발견된 거예요. 증거 진술들을 수집하는 과정이 잘못됐다. 알고 보니까 유일하게 범인을 본 목격자 추씨와 판씨 있죠. 검찰이 가서 뭐 용의자 4명 사진 주고 본 사람이 누구였는지 지목해달라 어째달라 했다 했잖아요. 이게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가지고 한 거였대요. 보니까 이 5개월 전에 한 번도 이 판씨와 추씨를 불러다가 조사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건 발생 5개월 지나가지고 갑자기 4명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범인을 찍어보라고 하는데, 이 4명 중 린징구이 사진만 너무 차이나게 다른 사진을, 이게 검찰이 범인을 유도한 거지 뭐야. 이건 신뢰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기다 또 다른 2명, 앞서 언급했었던 린징구이가 총을 보여줬는데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이 증인도 증거 없잖아. 신뢰할 수도 없고, 다른 증인들도 증거 없잖아. 신뢰할 수 없어. 그래서 린징구이 다시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 아니죠. 무죄? 검찰 다시 항소합니다. 그런데 2023년 1월 11일 대법원에서 항소 기각, 사건을 확정시켰다고 해요. 아유, 애지간히 하자, 애지간히. 그렇다면 무죄가 나왔어요. 깜빵에서 10년 넘게 있었어, 지금. 재판 진행하면서 내 마음고생 어떡할 거야. 보상 받아야죠. 린징구이 하나로 5억 5천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렇게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왜냐? 진범이 안 잡혔으니까. 강력한 용의자였던 사람이 혐의가 벗겨진 거 아닙니까? 진짜 진범 찾아야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때 검찰처럼 린징구이가 범인인 것 같나요? 아니면 변호인 측의 말처럼 그저 범인을 닮은 억울한 제3의 피해자인 것 같나요? 머리 스타일이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매일 저녁 10시 25분 모미지 업로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띠링띠링 알려주는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내일 저녁 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봬용. 꼭 봬용.